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 어제 저희가 이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질심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나서던 강 씨. 기자들을 보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돈 얼마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유족분들께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세요. 피해자에게 미안하세요. 왜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까? 기자들이 보도를 엄청 할 거야.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요? 금전적 문제 때문입니까? 피해자 앞에 조금 열어주세요. 앞에. 어떤 점이 억울하세요? 범행 사실 부인하십니까? 피해 여성을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자나 유족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추가 범행도 있으십니까? 수다범행이 어디냐?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김은미 기자. 이 강 씨 분노가 상당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분노, 이 기자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보도나 똑바로 해라는 말을 정말 수차례 반복을 하죠. 이 취재진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심지어 취재진의 마이크를 보시는 것처럼 발로 차는 모습입니다. 예, 그럼 또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또 둘이나 죽인 이유를 물으니까 사회가 뭐 같아서 그런다. 예, 저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육도 문자를 사용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반성 안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취재진이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뭐 같은데. 라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대꾸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반성 없이 자신의 잘못을 사회의 탓으로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 모텔에 온 투숙객 잔인하게 살해하고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거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전혀 미안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이 장대호가 떠오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기자생활 14년 동안 저렇게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는 모습은 정말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봐요. 네, 지금 두 팔이 묶여있는 와중에도 굳이 다리를 높게 들어서 이 마이크를 차는 모습인 건데 이 보도나 똑바로 하라라고 가장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도나 똑바로 하라라는 말 두 가지 뜻이 최소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보도를 이 취재진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니네 오보내고 있다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왜 살해를 했는지 신경 끄고 니네 할 일이나 해라 라는 이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앞쪽에 좀 더 큰 비중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기자들이 보도를 엉터리로 한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지 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마지막에 호송차에 오른 뒤에도 굳이 이 고개를 상체를 앞으로 내밀면서 사람이 진실을 알아야지 라면서 오히려 호통을 치듯이 이런 모습도 같이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자신이랑 관련한 이런 기사들을 좀 보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사실과 좀 다르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뭐가 진실인지는 저 용의자인 강 씨가 생각하는 진실이 뭔지는 강 씨가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알 방도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저 강 씨가 사람 2명을 죽인 살인 혐의를 받고 있고 본인 입으로도 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진실을 얘기하면서 분노를 표출한 강 씨. 진실이 뭐가 됐든 이 진실이 살인이라는 이런 혐의,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범행 관련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보니까 강 씨가 범행 전에 이 징후를 좀 알 수 있었던 여러 정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 씨의 행적을 보면 범죄 정황 징후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 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살해 8일 전이었는데요. 강 씨의 자택 인근 한 편의점에서 한 여성과 다투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 여성은 1시간 동안 무려 3차례에 걸쳐 이 편의점에 방문을 했는데요. 한 편의점, 그러니까 강 씨의 자택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입니다. 마지막 3번째 방문 때 편의점 직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언가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3일 후 보호감찰관이 강 씨를 불러서 면회에 나섰지만 여성과 다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새벽 4시에 외출했다는 자체가 이상 징후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신고를 해달라고 했던 이 여성,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말다툼을 벌였을 당시 관계 당국의 도움이 있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아하.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어제 우리도 이제 짚었지만 강 씨 전과 14범 이 안에는 성범죄 전력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강 씨가 출소 이후에 여성들하고 좀 밀접한 일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두고 놀렐로짜다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강 씨. 그리고 이번 희생자 2명도 모두 여성이었었죠. 근데 이 강 씨가 했었던 일이 화장품 방문 판매업이었다고 합니다. 화장품이요? 예, 물론 뭐 요즘 시대의 화장품을 여성만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주 고객층이 여성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 구매층이 여성인 이 상품을 매장이 아니라 그것도 방문해서 판문하는 이 방문 판매업을 이 성범죄자가 갖는다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일 텐데요. 이 교도소의 교정위원이었던 이 목사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은 이 굉장히 교화가 돼서 좀 새 삶을 살아라 그리고 완전히 교화가 됐다라고 이 판단을 하고 이 직업을 좀 주선을 해준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이 강 씨 전혀 교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이 강 씨 전력에 비춰볼 때 굉장히 좀 위험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호 관찰소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네,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제기를 하지 않은 게 문제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어허. 이 다시 말해서 예측 가능했었던 범죄를 이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와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출소자가 직업을 가지고 사회 일원으로서 생활하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범 가능성, 위험성이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건 이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성범죄자에 대해서 취업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장애 관련 기관에만 한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여성과 관련된 이런 직업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강 씨가 지금 출소한 지 이제 3개월 됐어요. 자, 출소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돈도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이런 거 빠삭하게 알고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출석한 강 씨가 달려간 곳은 바로 주민센터였는데요. 기초생활자 수급 신청에 나선 겁니다. 3개월간 기초수금 그러니까 340만 원, 이에 더해서 후원 자금까지 350만 원을 더해서요. 약 3개월간 7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달 동안 700만 원이요? 맞습니다. 강 씨는 지역 주민, 후원은 물론 저소득층 임대주택, 전세까지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렇게 후원의 거주지까지 잡아서 제2의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구청 관계자는요. 강 씨가 수급 가능한 항목을 다 알고 와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범법자고 국가가 날 책임져야 하지 않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강 씨는 주민센터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인사라고요? 네, 지급을 안 해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며 반협박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택배 일을 하는데 전자발찌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다.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굉장한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강 씨가 구청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눈에 훤한 상황입니다. 이 기자, 그런데요. 앞서 김은미 기자가 이 강 씨가 직업이 있었다고 전해줬잖아요. 네. 그럼 직업이 있는 경우인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강 씨는 출소 이후에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청 측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업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네, 구청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직장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발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강 씨는 이미 알았고 일도 하면서 기초수급 자금을 따로 챙겨왔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강 씨는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강 씨가 받은 기초생활자금 700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현재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출소 후에 직업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도 받고 한우니 뭐니 이런 후원 물품까지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상당히 이중성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이중성이 드러나는 일 이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강 씨 전과 14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과 14범, 이 앞선 이 범죄로 인해서 이 징역 15년의 선고를 받고 12년째 이 복역을 하던 중에 이 교정 홍보물에 직접 글을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반성하고 참회하는 내용이었는데 제목이 용서를 구할 수 없어 용서를 구합니다입니다. 이 제목부터 구구절절하죠. 내용은 더 심금을 울립니다. 이 전과자로 범죄만 저지르고 지내온 쓰레기와 평생 선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피해자가 감내해야 될 부분은 감히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내가 피해자라면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죄를 뉘우치는 이런 마음으로 나는 8년 전서부터 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회보금,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내는 기부금을 내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구절절한 글을 기고를 하고 이 4년 뒤에 출소한 뒤에 이 불과 출소 3개월 만에 전해드린 것처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를 한 건데요. 이 기고문이랑 그 뒤에 벌어진 이 참혹한 결과 이 전혀 사실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반성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재판 기록을 비추어 봤을 때 강 씨는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촌쯤 되는 경계성 인격 장애인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경계성 인격 장애, 이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없어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이 행동이 과연 용서를 구하는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앞서 우리가 강 씨 모습 봤어요. 마이크 발로 차고 진실을 똑바로 알아라. 막 난동을 피우고. 이게 과연 반성하는 모습인가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신상공개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추후에 이런 범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뭐 조치할 건 다 조치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신상 공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뭐 더 못 죽여서 한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아유.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 물론 사회심리학적으로 뭐 아직 의학적으로 확정된 용어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네. 반사회적인 이 인격 장애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범죄 의식,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저렇게 사회에 대해서 분노와 항변을 계속 터뜨리는 이런 경우인데 사실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또 없나 불안감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마다 이제 과연 그러면 사형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극형을 이런 사람에게는 가하는 게 일벌백계가 되고 그게 다른 또 비슷한 걸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논란에 빠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퇴임 말기 직전에 사형 집행을 하고요. 98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형을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미 인정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등장을 하고 나면 일부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한단 말이에요.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교화나 계도 이런 걸로 이런 극악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벌백계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강 씨 또 취재진 앞에 그리고 전 국민 앞에 모습을 한 번 더 드러낼 겁니다. 그때도 과연 이렇게 행동을 할 건지 저희가 추후에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